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농축 가공품의 판매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병원까지 마련돼 동물복지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70곳이 넘는 업체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내버스 노조가 농성 61일 만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에서도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가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여전히 학교 급식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건강한 식재료를 다시 공급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에 있는 농협 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코너. 지역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이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 급식으로도 팔려나갔지만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대량 판매처를 잃은 농민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도 우선 그렇고 식당이 예년만큼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대량 물량이 좀 잘 안 빠지니까 농가로서는 조금 어렵겠죠. 올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농협을 통해 학교 급식에 납품된 과일과 채소는 3억 8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 원어치가 줄었습니다. 또 육류와 축산 가공품도 반토막 나면서 학교 급식 납품액이 20억 원에 머무는 등 학교 급식 중단 후폭풍이 지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은 학교 급식에 납품이 안 된 농특산물이 시장으로 추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학교 급식으로 빠지는 거 물량이 다 시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이 등교를 시작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개학이 예정돼 있지만 학교 급식은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단체 급식보다는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으로 식단을 대체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 직영 동물병원까지 마련했는데요. 반려동물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춘천시는 동물보호센터 준공으로 동물 복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임시보호소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던 유기견들.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2번이나 견디고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춘천시 신부급 백이보충대 주차장에 마련된 동물보호센터. 넓고 쾌적한 보호실은 물론이고 담당 수의사가 배치된 유기동물 전용 동물병원도 마련됐습니다. 동물병원이 지자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마 강원도에서는 지금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넓은 부지를 활용해 건물의 가운데를 비워 유기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130마리 입주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입양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기견이 입양 이후에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양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됩니다. 입양인에게 숙려 기간을 두고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해 충동적인 입양 결정을 막겠다는 겁니다. 입양을 결정했다 그래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일이고 일주일이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입양하려는 아이와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동물보호센터에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춘천에서는 해마다 6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생깁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유기동물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보수 중이던 기계에 끼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사고 열흘 만에 시멘트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의 본사 건물 3층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경찰 수사관들과
시멘트 업체 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보수 중이던 킬른 6호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멘트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삼표 시멘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시간 동안 중앙제어실과 환경안전팀, 생산팀 등 3곳에서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평소 안전관리부터 사고 당일 중대재해 발생 보고와 조치 현황 등 사망사고와 관련한 2박스 분량의 광범위한 자료입니다. 지난 사망사고 때문에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수사 전담팀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시멘트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원청업체인 삼표시멘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투입이 되어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원청업체 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13일 6호 킬른 기계 설비 보수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전 11시쯤 하청업체 62살 노동자가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70곳이 넘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들 업체의 피해 보상이나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 사고 발생 1년이 됐지만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장과 벽은 무너져 있고 깨진 유리창은 방치돼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서진 공장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은 강원 테크노파크가 자비를 들여 복구했습니다. 피해 업체 중 일부는 과학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건물에 옮겨가 간간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0여 개 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 손실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는 막심한데 보상 절차는 꽉 막힌 상황. 수소탱크 시설 사업에 관련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강원도와 테크노파크, 강릉시 등 어느 누구도 보상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이 돼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렇다 보니 피해 업체들은 공장 재가동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년 동안 모든 기업들이 피해기업들이 이제 자금난에 엄청나게 시달렸죠. 그리고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계약건도 이행을 못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감정을 거쳐 보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구된 벤처 2공장 건물에는 조만간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돼 일부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석 달이 된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6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체 55명으로 이 가운데 47명이 퇴원했고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6명으로 지역별로는 철원이 3명, 원주 2명, 강릉 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 가운데 지역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가장 길어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20일 기준 지급 수단별 신청 비율을 집계한 결과
도내 72만 가구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52%로 가장 높고 현금 16%, 지역상품권 7%, 선불카드 2%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신청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며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까지인 반면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년층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도 장날마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날을 맞은 춘천 풍물시장에는 지역 상인과 노점상들 대부분이 강원 상품권과 춘천사랑 상품권을 취급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더 몰려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인들이 받은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 모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춘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농성 61일 만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춘천시와 시의회, 시민버스 관계자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민버스 시민협의회에서 최근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전환 논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 전문가 등 시민협의회 참여인원 5명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홍천군 홍천읍 산마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9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근화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 근화동 주민센터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는 주민 40여 명과 강원도 레고랜드 직원, 중도개발공사,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해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조성 현황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난 3월 레고랜드 착공 이후 춘천시는 관광과 외식산업 분야와 교통, 도로 분야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강원FC가 내일 강릉에서 성남FC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지난 시즌 성남FC와 세 번째 맞붙어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강원은 지난 10일 춘천 홈 첫 경기에서 FC서울에 대해 3대1로 승리했지만 지난 16일 상주 상무와 원정 경기에서는 0대2로 패해 성남전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30대 강원교총회장에 조백송 양구여고 교사가 당선됐습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제30대 회장 선거에 2명이 출마한 가운데 87.96%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 조백송 후보가 유효 투표의 65.4%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백송 신임 강원교총회장은 6월부터 3년 임기에 들어가며 강원대 사범대를 나와 현재 양구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시민단체인 굿네이버스 강원본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으로 1,500만 원어치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중심학교인 35개 중학교에 배포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만성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강화됩니다. 양구군은 지난 20일 고3에 이어 초중고등학교마다 순차 등교가 예정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한편 양구군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와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유아와 가족을 위해 자유로운 놀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놀이 챌린지 놀이 주제는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